사피엔스 뇌에는 얼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들 세포의 신경망이 생존과 번식을 위한 행동과 생각을 만들어내며 고차원적인 추론은 물론 양심, 도덕감, 자의식 등을 가지게 합니다. 사피엔스의 고차원적인 뇌 기능은 이렉투스 이후 뇌의 비약적인 크기 증가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양이 넘치면 어느 순간 질적인 도약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경세포의 수가 늘어나면서 저절로 일어나는 창발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사피엔스의 뇌가 왜, 또 어떻게 커졌는가를 질문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우연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진화적 시간 개념에서 순식간에 여러 번 나타났다면 우연 이외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사피엔스에게 나타난 많은 우연들이 선택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피엔스의 뇌라는 주제로 적어도 4편의 동영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편은 필트다운 맨 사기극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에 대한 집착과 자부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20세기 초의 과학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사피엔스가 아니면 인간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인간의 근현종으로 분류하였고 동굴에 사는 사람 모습을 가진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피엔스 조상이 참다운 인간화 과정을 밟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롯이 생각하는 뇌가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뇌 우선 확증 편향이 과학사 희대의 사기 사건을 불러왔고 40년 이상을 고인류학계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계의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노력입니다. 과학계는 자정작용이 있기에 신뢰를 받습니다. 1912년 영국의 변호사이자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찰스 도슨과 자연사 박물관의 수석 지질학자인 아서 스미스 우드워드는 유인원 턱의 인간 두개골을 가진 중간 단계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영국 지질학회에 발표합니다. 도슨이 필트다운 지방 자갈 채석장에서 발견한 화석이기에 필트다운맨이라 하였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 유골은 사람의 두개골에 유인원의 아래턱뼈를 붙인 조작품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람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뇌 발달이 우선한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여겼습니다. 곧이어 프랑스 예수의 신부이면서 화석학자인 드 샤르댕이 합류하여 유인원과 사람 사이의 미싱링크라 주장하기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해주는 송곳니를 찾아내 아래턱은 사람으로의 전이 과정에 있음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소수의 비판을 잠재웁니다. 해서 영국 지질학회는 그 화석에 이오안트로푸스 도슨이라는 학명을 부여하여 공식으로 인간과 유인원 사이의 미싱링크로 인정합니다. 학명은 도슨이 발견한 최초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국 지질학회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를 의심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1925년 이후 발견되는 호미닌 화석들은 머리보다는 입에서 인간화가 먼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1953년 영국 자연사 박물관과 옥스퍼드 대학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연대 측정법으로 5만 년 전 사람의 두개골에 오랑우탄 턱뼈를 갖다 붙인 조작품임을 밝혀냅니다. 더욱 턱뼈의 어금니는 줄로 깎아내었고 오래된 화석처럼 보이도록 화학 처리를 했습니다. 2012년에 이르러 사람의 두개골뼈는 불과 700년 전 것으로 화석 장사꾼의 위조품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질문은 화석 점검에 참가했던 해부학자, 화석학자, 지질학자 등 고고학 전문가들은 왜 그러한 조작의 흔적을 놓쳤는가? 아니면 모르는 채 했는가? 화석 사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과 그리 오랫동안 먹혀들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871년 다윈은 그의 책 인간의 유래에서 인간은 유인원과 공통 조상을 갖고 있고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진화했다고 기술합니다. 여기서 그는 화석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종의 기원 출간 때부터 당대 사람들은 인간의 지위가 원숭이 수준으로 격화되는 데에 경론이 심했던 터라 다윈의 그러한 명시적인 선언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인류의 탄생지였다는 주장은 사람들을 한 번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필트다운맨 화석에 대한 조작 의심을 잠재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주의가 한몫했습니다. 1856년 종의 기원이 발표되기 직전에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독일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홍보가 이어집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네안데르탈인은 동굴에서 살았던 덜 떨어진 사람과는 다른 종으로 소개됩니다. 과학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인류의 조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1907년에는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오래된 하이델베르크인이 또 독일에서 발견됩니다. 당시 64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아래턱뼈가 발견된 것이죠.
하이델베르크인은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의 공통 조상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독일 과학자들은 사피엔스로 진화해가는 중간 미싱링크 화석이라 주장합니다. 영국 과학자 포함 국민들은 자존심이 조금 상해 있었습니다. 아니, 다윈 보유국인 우리 영국에 인류 조상 화석이 아직 없어? 앙숙 프랑스에는 그 화려한 동굴벽화가 있는데 우리 영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니 너무 속상해. 뭐 이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욱 독일과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보다 이전 1892년에 네덜란드 의사 듀보아에 의해 발견된 자바인입니다. 하반신은 현대인과 유사한데 뇌의 용량은 900cc 정도로 침팬지 350cc와 현대인의 중간 정도였습니다. 듀보아는 자바인 유골은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의 우리 조상으로 그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미싱링크를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1898년 뉴욕 저널에 소개된 자바인에 대한 사파입니다. 자바인을 침팬지와 파푸아뉴기니인 사이에 직립한 에이프맨으로 소개합니다. 저널은 파푸아뉴기인을 가장 낮은 상태의 사람이라고 딱지를 매깁니다. 아무리 시절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씁쓸합니다. 자바인은 나중에 호모 이렉투스로 명명되며 1930년 초까지 가장 오래된 인류 조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많은 고인류학자들은 작은 뇌를 소유한 자바인을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이들은 잃어버린 조상을 찾는 경쟁에서 뒤처져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또 조바심도 있었습니다. 1912년 발굴된 필트다운맨 화석은 영국의 과학자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었고 또 인류 지성의 연결 고리 자격을 갖출 만큼 큰 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했습니다. 필트다운맨의 사기 행각 성공 이면에는 전문가, 그룹의 인정과 언론이 역할이 컸습니다. 란셋이라는 저명 임상의학 학술지와 인터뷰한 해부학자 아서 케이스는 하이델베르크인은 네안데르탈 타입의 사람이지만 필트다운맨은 우리 자체다. 독일이 자랑하는 하이델베르크인은 동굴에 사는 원시인 수준이지만 우리 필트다운맨은 영국인과 같이 똑똑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서 케이스는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읽혔습니다. 아틀란타 조지안이라는 언론 매체는 토종 대영 제국인의 조상은 지구상 어떤 다른 인종보다 오래됐다라고 했네요. 참 우습습니다. 유명인사로 셜록 홈즈의 코난 도일은 열렬한 필트다운맨 옹호자이면서 도슨과 함께 사기에 동참했다고 의심받았었습니다. 나중에 사기 동조자라는 의혹은 풀렸다고 합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 관장 헨리 오스본도 강력한 필트다운맨 수호자였습니다. 원래 부자 집안이었고 프리스턴대 교수였다가 박물관 관장이 되었는데 소속 과학자가 필트다운맨 화석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학술지에 발표하려 했으나 제지했다고 합니다. 오스본은 미국 우생학회를 창설한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1925년 필트다운맨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즉 뇌는 유인원의 것이고 아래턱은 사람의 것으로 조합된 화석이 등장합니다. 생각하는 구조보다는 먹는 구조에서 먼저 인간화가 이루어졌을 것임을 암시하는 화석입니다. 호주 출신의 레이먼드 다트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비트바테르스트란트 대학교 해부학 교수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24년의 행운을 맞이합니다. 석회암 채석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찾아낸 두개골 화석이 그의 집으로 배달된 것이죠. 해부학 전문가 첫눈에 보통 예사로운 화석이 아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옵니다. 침팬지 정도의 뇌 크기에 사람 정도로 작아진 이빨을 가진 두개골 화석이었죠. 다트는 3개월 동안 뜨개질 바늘로 화석 주변 돌덩어리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200 내지는 300만 년 동안을 땅 속에 묻혀 있었던 반은 유인원이고 반은 인간인 두개골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는 5에서 8살 정도의 타웅 지방 어린이 두개골이었습니다. 다트는 회상합니다. 나만큼 이렇게 자식 타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부모가 수백만 년 이래 있었을까.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기 자식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 이름 짓고 곧장 논문을 작성해 네이처에 보냅니다. 과학계의 반응은 다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첫째, 당연히 필트다운맨 두개골과 반대인 점이 문제였습니다. 필트다운맨 화석 옹호자들이 심하게 저항했습니다. 둘째, 일부 비판가는 타웅 어린이 두개골에서 인간처럼 보이는 특징들은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히 다 자라면 사람의 특징은 사라지고 유인원의 특징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트는 특이한 유인원 새끼의 두개골을 발견했으며 거기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셋째,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말해주는 화석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유라시아에서 발견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베이징에서 발견된 화석은 그러한 기대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넷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학명은 고고학 장명 규칙을 무시한 해부학 전공의사의 멋대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에 낙심한 다트는 고인류학 분야를 등졌습니다. 그러나 30년 후인 1953년 필트다운맨 화석이 사기극으로 드러나면서 타웅 어린이 화석은 고고학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보물로 인정됩니다. 필트다운맨 사건은 과학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주범으로 의심받던 도스는 1916년 폐혈증으로 사망한 뒤였기에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렸습니다. 우드워드는 1961년 사망했는데 그의 연구실에서 조작된 뼈들이 그의 조수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송곳니를 발견한 드샤르댕도 사기에 가담했다고 의심받습니다. 2012년 자연사 박물관 연구팀은 누가 범인인지를 확실히 하고자 100년 전의 조작품을 다시 꺼냅니다. 그 당시엔 가능하지 않았던 DNA 염기서열 분석, 분광 분석 및 CT 스캔 등이 동원됩니다. 2016년 연구팀은 필트다운인 두개골은 도슨 한 명에 의해 날조된 조작품임을 영국 왕리 파케지에 발표합니다. 사건의 진상과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후세에 교훈을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는 신의 일이지만 진실을 밝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인간의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